자, 일단 교재 20페이지 펴보세요. 자, 동승을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 동승은 극문학입니다. 극문학이야.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극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극문학이 원래는 원래 일반적으로 소설하고 똑같이 무슨 문학이라고 얘기하죠? 소설하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문학이라고? 갈등문학입니다. 갈등문학. 그러니까 너희들 동승을 딱 읽고 나면 이 소설의 이 극문학에서 어떤 갈등이 나타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극문학은 뭐가 없죠? 소설하고 다르게 뭐가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서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 모의고사 같은 데서 보면 극문학하고 소설을 비교해서 극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걸 물을 때도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일단 극문학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서술자가 없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극문학은 뭐로만 이루어지죠? 이걸로만 이루어지죠. 대화나 인물의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인물의 행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원래는 우리 극문학을 무슨 문학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기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대화나 행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장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좀 기억을 좀 해둡시다. 이 동승은 여러분 제목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동승은 어린 승을 뜻합니다. 어린 승. 알았죠? 동승 자체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념이 첫 번째, 스님 저 세상에 살고 싶어요. 닥쳐? 뭘 잘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절대로 거짓말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어머니 계신 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 도념이란 인물은 봐봐. 도념이란 인물은 지금 어디에 가고 싶어요? 지금 세상에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에는 누가 있는 곳이야? 누가 있는 곳이죠? 어머니가 있는 곳이야. 알았죠? 근데 주지는 절대 갈 수 없다예요. 그러면 앞부분은 예습을 해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죠. 앞부분은 주지하고 누구의 갈등을 구체화시킨 겁니까? 도념의 갈등이 구체화된 겁니다. 알았죠? 주지는 세상에 나가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누구의 죄 때문이죠? 도념이 어머니가 뭐가 많은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고 도념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도념이 아버지도 뭐가 많다? 죄가 많다.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죄가 많기 때문에 너는 어디에 남아 있어야 된다? 절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지의 견해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이제 둘의 갈등 관계만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거 절대로 거짓말한다고만 하지 말고 어머니 있는데 가르쳐 주세요. 내 어미란 대죄를 지은 사람이다. 너에게는 애미라기보다는 밑줄 거 대천지 원수 밑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천지 원수란 말이 무슨 뜻이?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대천지 원수라는 게 마땅하겠다. 파괴를 한 내 어미의 죄가 됐죠? 파괴는 밑줄 거. 여기서 말하는 파괴는 불교의 계율을 어겼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불교의 계율을 어겼다 이 뜻이에요. 파괴를 한 내 어미 죄의 피가 그 피를 받은 내 심줄에 가득 차 있으니까 너는 남이 한 번 해일 염주를 2번 해야 한다. 왜 밤낮 어머니 욕만 하십니까? 아름다운 가는보살님은 그 얼굴처럼 마음도 인자하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절에 오는 사람마다 모두들 우리 엄마는 이뻤을 거라고 하는 걸 보면 스님 말씀 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지을 리가 없어요. 그건 부처님에게 여쭙는 소리야. 너 유식론이라는 거 알지? 네. 외면사 보살이고 내면녀 야차라고 하셨느니라. 내 어미는 바로 이 경문과 같은 얼굴은 보살님 같이 아름답지만 마음은 야차같이 무서운 동물이다. 됐죠? 야차는 밑줄 그어놓고 야차는 원래 잔인한 귀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 어머니는 일단은 파괴를 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파괴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밑에 아이 스님 그렇게 악마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비의 죄가 내 어미에게로 옮아가서 그래 임마. 옴따니요. 내 아비는 사냥꾼이야 임마. 하루에 산 짐승을 수십 마리씩 잡아 부처님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 대항무도한 자야. 빨리 법당으로 들어가.
냉수에 목욕하고 내가 부처님께 내가 저지른 죄를 모두 깨끗이 씻어주도록 기도해 주마. 싫어요. 향불 냄새 맡으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다른 말이야.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는 주로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주지와 도념의 갈등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지를 통해서, 주지의 뭐를 통해서? 주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도념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게 이제 근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런 게. 알았죠? 소설 같으면 이런 인물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서술자가 서술해주면 됩니다. 서술해주면. 알았죠? 근데 근문학은 서술이 안 되기 때문에 인물의 대사를 가지고 뭘 소개한 거예요? 인물을 소개한 겁니다. 알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중량 밑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량 밑에는 주인은 차츰 어두워집니다. 이윽고 범정 소리가 들립니다. 범정 소리에다 동그라미 쳐놔. 멀리 산울림, 초부, 나무를 안고 나와서 지게를 얹고 담배를 한 대 피웁니다. 흩날리는 초설을 머리에 받은 채 슬픈 표정으로 종소리를 듣습니다. 사이 이윽고 종소리가 칩니다. 도념이 고가를 쓰고 바랑을 걸머쥐고 꽹가리를 들고 나온답니다. 알았죠? 이 말은 도념이가 어디로 떠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도념이가 어디로 떠난대. 그래서 초부가 등장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중량 밑에는 이 초부가 왜 등장했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이런 것도 이제 근문학의 특징으로 좀 알아두세요. 만약에 초부가 없이 도념이만 등장했다면 도념이가 지금 바랑을 메고 꽹가리 들고 어디로 가는지를 무대에서 도념이 혼자 독백으로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렇게 인물을 등장시켜서 둘의 대화를 통해서 누구의 심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념의 심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등장했다? 초부가 등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것도 바로 근문학의 특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만약에 이게 소설이면 도념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심리를 뭐 하면 돼요? 서술하면 됩니다. 알았죠? 또는 자기의 심리를 3인칭이면 대화로 처리하면 돼요, 사실은. 알았죠? 근데 근문학은 이 혼자 나와서 여러분 혼자 독백을 오랫동안 하면 관객이 뭘 느낄 수 있을까? 저 지루함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인물을 하나 등장시켜서 도념이와 대화를 해서 도념이의 심리를 표현하는 게 바로 근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알았죠? 요 정도는 좀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밑에! 지금 좀 네가 쳤니? 그러면요, 언제 내가 안 치고 다른 사람이 쳐요? 밤낮 나무에 가지고 비탈 내려오는 소리인데, 알았죠? 오늘은 왜 그런지 슬프구나. 됐죠? 슬프구나 동그라미 쳐. 그러면 이 범정 소리가, 알았죠? 봐봐, 선생님 봐봐. 이 범정 소리는 뭘 나타냈다고 보시면 돼? 이 범정 소리가 누구의 심리를 나타낸 거다? 도념의 뭐를 나타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리를 나타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뒷부분은 꼭 알아야 돼. 이 앞부분은 누구하고 누구의 갈등인데? 도념과 주지의 갈등인데. 알았죠? 뒷부분은 누구의 내적 갈등이다? 도념의 내적 갈등이다. 이렇게 읽었다면 아주 정확히 읽은 겁니다. 이거. 이해됐죠? 이 근문학도 여러분들 갈등문학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도념에 뭐가 나타나 있다는 걸? 뭐가 나타나 있다? 내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이 내적 갈등이 정확히 뭐냐? 요것만 이해하면 이 작품은 끝난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자, 일어서다가 도념의 옷차림을 보고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이번에 가면 안 올 거예요. 왜? 스님이 동양 가라고 하든 아니에요. 몰래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눈이 오는데 잘 데도 없을 텐데 어딜 간다고 이러니? 갈 곳은 있니? 조선팔도 다 돌아다닐 거예요. 뭐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서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고 있어. 벌써 언제부터 나가려고 별렸는데요. 그렇지만 스님을 속이고 몰래 도망가는 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갔어요. 어머니나 아버지 찾으면 좋지만 찾지 못하면 너 거지밖에 안 돼. 꼭 찾을 거예요. 내가 동양 달라고 하니까 방문 열고 웬 부인이 쌀을 퍼주면서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내 아들 도념아 하고 맨발바닥으로 뛰어내려오는 꿈을 여러 번 꿨답니다. 알았죠? 이 꿈은 결국 도념이가 누구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려거든 빨리 가자. 아니 퍽퍽 쏟아지기 전에 이 길로 갈 테니 아니 비탈길로 갈 거예요. 그럼 잘 가. 나는 이 길로 가겠다. 안녕히 가세요. 초보 나무를 지고 내려갑니다. 이 초보가 한 역할이 바로 이거야. 도념이와 대화를 통해서 도념이의 심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 게 바로 누구다? 초보다. 알았죠?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도념은 두어 걸음 나갈 때 법당에서 주지의 독경 소리, 발을 멈추고 생각난 듯이 바랑에서 표주박을 꺼내서 잣을 한 움큼 꺼냅니다. 잣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잣에 동그라미 쳐. 이 잣은 무슨 역할을 하겠어?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이 동승은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가끔 이제 EBS 교재에도 실려 있고 나중에 모의고사에도 가끔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동승이 주제가 뭐다 정도만 기억해 두면 돼. 됐지? 뭐 지난번에도 내가 수업 끝나고 뭐 하라 그랬어요? 복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과제물 풀 때 일주일 동안 과제물을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풀었으면 몇 주만 참으란 말이야. 몇 주만. 알았죠? 너희들이 습관이 될 때까지만 좀 참고 하라는 거야. 점수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하지 마. 알았죠? 그리고 2월달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좀 애를 써야 돼. 1월달은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시간을 좀 단축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자꾸 내가 문제 풀 때 뭔가 이렇게 의식하면서 문제 풀지 말라 그랬어. 알았죠? 누군가를 자꾸 의식하면서 문제 풀면 나중에 3월달 모의고사 볼 때 너희들이 실력을 발휘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문제에만 집중하고 지문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알았죠? 그거 규칙적으로 좀 하세요. 그 밑에 있는 거 도념이 스님 이 잣은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고 등걸 구멍에다가 마둔 것을 제가 아침이면 몰래 꺼내뒀었어요.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고. 지금 잣에는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있어요. 그죠? 당연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됐죠? 동지서딸 긴긴 밤 잠이 안 오셔. 심심할 때 깨무세요 하고 누구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주지한테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잣은 주지에 대한 동경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밑에 써놔. 잣 밑에다 누구한테? 주지에 대한 존경이 들어있다. 주지에 대한 존경이 들어있다. 됐죠? 산문에 절을 한 후에 스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멀리 동리를 내려다보고 길게 한숨을 쉽니다. 정정! 원내에서는 목탁과 주지의 연불소리만 청청이 들릴 뿐입니다. 눈은 퍽퍽 내리기 시작합니다. 됐지? 눈 동그라미 쳐. 이 눈이 퍽퍽 내린다는 건 결국 도념이의 앞날이 험난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해되지? 이게 이제 배경들이 하는 역할이다. 이건 소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건 소설하고 똑같다. 도념 산문을 들여다보고 비탈길로 내려갑니다. 이게 이 작품 전부 다다. 알았죠? 그럼 이 작품에서 결국 갈등은 무슨 갈등입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이렇게 종교적 이렇게 써놔. 종교적 사랑과 됐죠? 종교적 사랑과 세속적 사랑의 뭐다? 갈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지? 그럼 주지 스님이 도념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됐죠?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바로 도념이의 내적 갈등이다. 이해됐지? 주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동승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작품이에요. 21번 무대상현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 희곡의 특성을 고려하라고 돼 있어요.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기역은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여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밑에 음향 효과를 사용해서 공간적 배경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됐죠? 디귿에 의상 소품을 활용해서 등장인물이 길떠날 채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을에서는 무대 밖의 소리를 통해서 등장인물이 떠남이 지연되는 심리적 이유를 암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법당에서 주지스님의 자 봐봐. 야 주지스님의 독경 소리가 딱 들리면 누구에 대한 사랑도 떠올라 이제. 주지스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떠오르잖아. 알았죠? 그래서 결국 떠나는 게 지연됨을 암시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됐죠 이제? 근데 밑에 5번에 미음은 무대 소품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내적 갈등이 비로소 해소된다. 해소에다 X 쳐놓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미음은 도념이의 앞날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알았죠? 미음은 도념이의 앞날을 암시해 준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별표. 이런 문제들을 잘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자, 미음을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다음은 작품의 도입 부분에 있는 작품의 배경에 대한 해설입니다. 초겨울이에요. 독리에서 멀리 떨어진 심상고철입니다. 무대입니다. 무대에다 동그라미 쳐놔있다. 이거는 이 무대는 극중 무대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금 무대에 대해서 밑에 두 가지로 생각해. 공간에 대해서 무대 공간이냐 아니면 극중 공간이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대는 무슨 공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대 공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대 공간 이건. 알았죠? 그래서 거의 무대 공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숲은 뚫고 가는 산길이 산문으로 들어가고요. 원내의 비각과 그 뒤로 산신당, 칠성당의 기와 지붕, 재올리는 옷의 기치가 날립니다. 후면은 비탈이고 우면은 바위틈의 샘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 물통이 있답니다. 이거는 무대 공간이에요. 무대 공간. 알았죠? 그 다음에 밑에 이를 통해서 볼 때 시국에서 공간은 공간 동그라미 두 가지로 나눈다. 밑줄 거 무대 공간하고 무슨 공간? 극중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됐지? 무대 공간은 관객들이 눈앞에 제시되는 무대 위의 공간인데 반해서 극중 공간은 무대 밖에서 전개되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대사에다 동그라미 쳐. 결국 극중 공간은 뭘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해됐지? 그렇지만 이 두 공간은 모두 사건 전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극중 인물의 향함과 벗어남의 행위를 통해 무대 공간과 극중 공간은 인물의 지향과 소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돼? 감상할 수 있으면 돼요. 밑에 1번. 세상은 도념이의 뭘 통해서 나타나죠? 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맞죠? 이거는 분명히 무대 공간이 아니고 무슨 공간이다? 극중 공간이다. 알았죠? 그리고 분명히 어머니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념이가 지향하는 공간이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야 돼. 이해되는 거지? 이해되는 거지? 밑에 있는 거 법당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도 이거 무대 공간이 아닙니다. 알았죠? 법당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법당은 스님이 도념의 속죄를 위해서 이끌고자 하는 극중 공간이 맞는 겁니다. 근데 도념이는 뭐 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벗어나고 싶어 하는 세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이 길은 초부는 향하고 도념이는 벗어나고자 하는 밑줄 거. 도념이가 벗어나고자 하는 극중 공간, 도념이가 지향하는 세계와 멀어지는 길, 이건 다 잘못된 말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결국 이 길은 누가 가는 길이야 그냥? 초부가 가는 길이고, 알았죠? 비탈길은 누가 가는 길이야 그냥? 도념이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야지. 알았죠? 이게 여러분 이 길 자체가 결국 도념이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곳은 아니다. 알았죠? 도념이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건 산문 또는 법당이 돼야 돼요. 이해됐죠? 답은 3번이 답입니다. 비탈길은 세상으로 이어지는 밑줄거 무대 공간이다. 이건 무대 공간이 맞아요. 비탈은 있어요 없어요? 무대 비탈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알았죠? 비탈은 있어요. 도념이 벗어나려는 세계와 향하는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산문은 도념이 벗어나고자 하는 세계의 입구에 해당하는 무대 공간으로 도념이 지향하는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주지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는 공간이다. 이해되셨죠? 됐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 됐지? 이런 문제들은